한때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형제. 바로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균열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한때 끈끈했던 형제애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찰스 3세 국왕의 암 진단 소식은 영국 왕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리 왕자는 급히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한 아들의 발걸음. 많은 이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형제의 관계를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아버지 찰스 3세와 단 30분간의 짧은 만남을 가졌을 뿐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는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시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 윌리엄 왕세자는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접촉 금지, 즉 절연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단순히 동서인 메건 마클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동생 해리가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동생과의 관계 역시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복잡한 가족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와의 관계가 전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까지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자신의 아내 캐서린과 자녀들, 즉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독이 될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그 사랑마저 뒤덮을 만큼 큰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윌리엄을 이토록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을 떠난 후 행한 폭로들이었습니다. 특히 해리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는 관계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책에서 해리는 자신의 형이 물리적으로 자신을 공격해 목걸이를 끊었다고 주장했고 형수인 캐서린 왕세자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건이 출산 후 베이비 브레인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을 캐서린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거나 자신의 립밤을 빌려주며 얼굴을 찌푸렸다는 등의 사소하지만 모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일화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왕비가 될 형수를 대중 앞에서 폄하한 것은 윌리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은 해리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고 그들이 쏟아내는 거짓과 비난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완전한 단절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더 이상 해리 왕자 부부로부터 직접적인 불쾌감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론을 통해 퍼지는 간접적인 비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먹잇감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갈망하는 관심과 인정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소모를 막고
특히 캐서린 왕세자비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형제에게는 화해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고 다이애나 비의 동상 제막식은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자마자 해리 왕자는 곧바로 자리를 떴고 화해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2년 그들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네 사람이 함께 대중 앞에 나타나며 잠시 통합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캐서린 왕세자비는 당시 그 순간이 자신이 해야만 했던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고 개인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이미 감정의 골은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 윌리엄 왕세자는 미래의 국왕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왕실의 안정과 자신의 직계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동생과의 관계 회복은 동생이 현재의 아내와 함께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한때는 서로의 가장 큰 슬픔을 위로했던 두 형제.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났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역사 속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윌리엄과 해리, 이 두 형제는 언젠가 다시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왕실의 비극적인 역사 속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기록되고 말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형제. 바로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균열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한때 끈끈했던 형제애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찰스 3세 국왕의 암 진단 소식은 영국 왕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리 왕자는 급히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한 아들의 발걸음. 많은 이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형제의 관계를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아버지 찰스 3세와 단 30분간의 짧은 만남을 가졌을 뿐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는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시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윌리엄 왕세자는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접촉 금지, 즉 절연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단순히 동서인 메건 마클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동생 해리가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동생과의 관계 역시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복잡한 가족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와의 관계가 전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까지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자신의 아내 캐서린과 자녀들, 즉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독이 될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그 사랑마저 뒤덮을 만큼 큰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윌리엄을 이토록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을 떠난 후 행한 폭로들이었습니다. 특히 해리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는 관계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책에서 해리는 자신의 형이 물리적으로 자신을 공격해 목걸이를 끊었다고 주장했고, 형수인 캐서린 왕세자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건이 출산 후 베이비 브레인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을 캐서린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거나 자신의 립밤을 빌려주며 얼굴을 찌푸렸다는 등의 사소하지만 모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일화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왕비가 될 형수를 대중 앞에서 폄하한 것은 윌리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은 해리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고, 그들이 쏟아내는 거짓과 비난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완전한 단절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더 이상 해리 왕자 부부로부터 직접적인 불쾌감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론을 통해 퍼지는 간접적인 비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먹잇감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갈망하는 관심과 인정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소모를 막고 특히 캐서린 왕세자비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형제에게는 화해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고 다이애나 비의 동상 제막식은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자마자 해리 왕자는 곧바로 자리를 떴고 화해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2년 그들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네 사람이 함께 대중 앞에 나타나며 잠시 통합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캐서린 왕세자비는 당시 그 순간이 자신이 해야만 했던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고 개인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이미 감정의 골은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 윌리엄 왕세자는 미래의 국왕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왕실의 안정과 자신의 직계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동생과의 관계 회복은 동생이 현재의 아내와 함께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한때는 서로의 가장 큰 슬픔을 위로했던 두 형제.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났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역사 속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윌리엄과 해리, 이 두 형제는 언젠가 다시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왕실의 비극적인 역사 속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기록되고 말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형제. 바로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균열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한때 끈끈했던 형제애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찰스 3세 국왕의 암 진단 소식은 영국 왕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리 왕자는 급히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한 아들의 발걸음. 많은 이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형제의 관계를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아버지 찰스 3세와 단 30분간의 짧은 만남을 가졌을 뿐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는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시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윌리엄 왕세자는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접촉 금지, 즉 절연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단순히 동서인 메건 마클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동생 해리가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동생과의 관계 역시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복잡한 가족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와의 관계가 전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까지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자신의 아내 캐서린과 자녀들, 즉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독이 될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그 사랑마저 뒤덮을 만큼 큰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윌리엄을 이토록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을 떠난 후 행한 폭로들이었습니다. 특히 해리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는 관계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책에서 해리는 자신의 형이 물리적으로 자신을 공격해 목걸이를 끊었다고 주장했고 형수인 캐서린 왕세자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건이 출산 후 베이비 브레인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을 캐서린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거나 자신의 립밤을 빌려주며 얼굴을 찌푸렸다는 등의 사소하지만 모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일화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왕비가 될 형수를 대중 앞에서 폄하한 것은 윌리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은 해리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고 그들이 쏟아내는 거짓과 비난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완전한 단절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더 이상 해리 왕자 부부로부터 직접적인 불쾌감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론을 통해 퍼지는 간접적인 비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먹잇감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갈망하는 관심과 인정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소모를 막고 특히 캐서린 왕세자비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형제에게는 화해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고 다이애나 비의 동상 제막식은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자마자 해리 왕자는 곧바로 자리를 떴고 화해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2년 그들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네 사람이 함께 대중 앞에 나타나며 잠시 통합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캐서린 왕세자비는 당시 그 순간이 자신이 해야만 했던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고 개인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이미 감정의 골은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 윌리엄 왕세자는 미래의 국왕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왕실의 안정과 자신의 직계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동생과의 관계 회복은 동생이 현재의 아내와 함께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한때는 서로의 가장 큰 슬픔을 위로했던 두 형제.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났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역사 속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윌리엄과 해리, 이 두 형제는 언젠가 다시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왕실의 비극적인 역사 속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기록되고 말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형제. 바로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균열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한때 끈끈했던 형제애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찰스 3세 국왕의 암 진단 소식은 영국 왕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리 왕자는 급히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한 아들의 발걸음. 많은 이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형제의 관계를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아버지 찰스 3세와 단 30분간의 짧은 만남을 가졌을 뿐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는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시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윌리엄 왕세자는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접촉 금지, 즉 절연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단순히 동서인 메건 마클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동생 해리가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동생과의 관계 역시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복잡한 가족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와의 관계가 전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까지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자신의 아내 캐서린과 자녀들, 즉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독이 될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그 사랑마저 뒤덮을 만큼 큰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윌리엄을 이토록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을 떠난 후 행한 폭로들이었습니다. 특히 해리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는 관계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책에서 해리는 자신의 형이 물리적으로 자신을 공격해 목걸이를 끊었다고 주장했고, 형수인 캐서린 왕세자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건이 출산 후 베이비 브레인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을 캐서린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거나 자신의 립밤을 빌려주며 얼굴을 찌푸렸다는 등의 사소하지만 모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일화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왕비가 될 형수를 대중 앞에서 폄하한 것은 윌리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은 해리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고, 그들이 쏟아내는 거짓과 비난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완전한 단절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더 이상 해리 왕자 부부로부터 직접적인 불쾌감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론을 통해 퍼지는 간접적인 비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먹잇감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갈망하는 관심과 인정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소모를 막고 특히 캐서린 왕세자비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형제에게는 화해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고 다이애나 비의 동상 제막식은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자마자 해리 왕자는 곧바로 자리를 떴고 화해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2년 그들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네 사람이 함께 대중 앞에 나타나며 잠시 통합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캐서린 왕세자비는 당시 그 순간이 자신이 해야만 했던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고 개인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이미 감정의 골은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 윌리엄 왕세자는 미래의 국왕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왕실의 안정과 자신의 직계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동생과의 관계 회복은 동생이 현재의 아내와 함께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한때는 서로의 가장 큰 슬픔을 위로했던 두 형제.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났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역사 속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윌리엄과 해리, 이 두 형제는 언젠가 다시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왕실의 비극적인 역사 속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기록되고 말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형제. 바로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균열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한때 끈끈했던 형제애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찰스 3세 국왕의 암 진단 소식은 영국 왕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리 왕자는 급히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한 아들의 발걸음. 많은 이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형제의 관계를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아버지 찰스 3세와 단 30분간의 짧은 만남을 가졌을 뿐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는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시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윌리엄 왕세자는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접촉 금지, 즉 절연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단순히 동서인 메건 마클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동생 해리가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동생과의 관계 역시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복잡한 가족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와의 관계가 전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까지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자신의 아내 캐서린과 자녀들, 즉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독이 될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그 사랑마저 뒤덮을 만큼 큰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윌리엄을 이토록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을 떠난 후 행한 폭로들이었습니다. 특히 해리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는 관계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책에서 해리는 자신의 형이 물리적으로 자신을 공격해 목걸이를 끊었다고 주장했고 형수인 캐서린 왕세자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건이 출산 후 베이비 브레인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을 캐서린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거나 자신의 립밤을 빌려주며 얼굴을 찌푸렸다는 등의 사소하지만 모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일화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왕비가 될 형수를 대중 앞에서 폄하한 것은 윌리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은 해리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고 그들이 쏟아내는 거짓과 비난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완전한 단절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더 이상 해리 왕자 부부로부터 직접적인 불쾌감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론을 통해 퍼지는 간접적인 비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먹잇감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갈망하는 관심과 인정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소모를 막고 특히 캐서린 왕세자비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형제에게는 화해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고 다이애나 비의 동상 제막식은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자마자 해리 왕자는 곧바로 자리를 떴고 화해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2년 그들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네 사람이 함께 대중 앞에 나타나며 잠시 통합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캐서린 왕세자비는 당시 그 순간이 자신이 해야만 했던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고 개인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이미 감정의 골은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 윌리엄 왕세자는 미래의 국왕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왕실의 안정과 자신의 직계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동생과의 관계 회복은 동생이 현재의 아내와 함께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한때는 서로의 가장 큰 슬픔을 위로했던 두 형제.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났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역사 속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윌리엄과 해리, 이 두 형제는 언젠가 다시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왕실의 비극적인 역사 속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기록되고 말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형제. 바로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균열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한때 끈끈했던 형제애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찰스 3세 국왕의 암 진단 소식은 영국 왕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리 왕자는 급히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한 아들의 발걸음. 많은 이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형제의 관계를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아버지 찰스 3세와 단 30분간의 짧은 만남을 가졌을 뿐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는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시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윌리엄 왕세자는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접촉 금지, 즉 절연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단순히 동서인 메건 마클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동생 해리가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동생과의 관계 역시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복잡한 가족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와의 관계가 전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까지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자신의 아내 캐서린과 자녀들, 즉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독이 될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그 사랑마저 뒤덮을 만큼 큰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윌리엄을 이토록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을 떠난 후 행한 폭로들이었습니다. 특히 해리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는 관계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책에서 해리는 자신의 형이 물리적으로 자신을 공격해 목걸이를 끊었다고 주장했고 형수인 캐서린 왕세자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건이 출산 후 베이비 브레인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을 캐서린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거나 자신의 립밤을 빌려주며 얼굴을 찌푸렸다는 등의 사소하지만 모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일화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왕비가 될 형수를 대중 앞에서 폄하한 것은 윌리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은 해리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고 그들이 쏟아내는 거짓과 비난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완전한 단절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더 이상 해리 왕자 부부로부터 직접적인 불쾌감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론을 통해 퍼지는 간접적인 비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먹잇감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갈망하는 관심과 인정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소모를 막고 특히 캐서린 왕세자비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형제에게는 화해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고 다이애나 비의 동상 제막식은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자마자 해리 왕자는 곧바로 자리를 떴고 화해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2년 그들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네 사람이 함께 대중 앞에 나타나며 잠시 통합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캐서린 왕세자비는 당시 그 순간이 자신이 해야만 했던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고 개인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이미 감정의 골은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 윌리엄 왕세자는 미래의 국왕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왕실의 안정과 자신의 직계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동생과의 관계 회복은 동생이 현재의 아내와 함께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한때는 서로의 가장 큰 슬픔을 위로했던 두 형제.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났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역사 속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윌리엄과 해리, 이 두 형제는 언젠가 다시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왕실의 비극적인 역사 속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기록되고 말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형제. 바로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균열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한때 끈끈했던 형제애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찰스 3세 국왕의 암 진단 소식은 영국 왕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리 왕자는 급히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한 아들의 발걸음. 많은 이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형제의 관계를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아버지 찰스 3세와 단 30분간의 짧은 만남을 가졌을 뿐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는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시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윌리엄 왕세자는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접촉 금지, 즉 절연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단순히 동서인 메건 마클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동생 해리가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동생과의 관계 역시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복잡한 가족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와의 관계가 전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까지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자신의 아내 캐서린과 자녀들, 즉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독이 될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그 사랑마저 뒤덮을 만큼 큰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윌리엄을 이토록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을 떠난 후 행한 폭로들이었습니다. 특히 해리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는 관계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책에서 해리는 자신의 형이 물리적으로 자신을 공격해 목걸이를 끊었다고 주장했고 형수인 캐서린 왕세자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건이 출산 후 베이비 브레인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을 캐서린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거나 자신의 립밤을 빌려주며 얼굴을 찌푸렸다는 등의 사소하지만 모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일화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왕비가 될 형수를 대중 앞에서 폄하한 것은 윌리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은 해리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고 그들이 쏟아내는 거짓과 비난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완전한 단절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더 이상 해리 왕자 부부로부터 직접적인 불쾌감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론을 통해 퍼지는 간접적인 비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먹잇감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갈망하는 관심과 인정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소모를 막고 특히 캐서린 왕세자비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형제에게는 화해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고 다이애나 비의 동상 제막식은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자마자 해리 왕자는 곧바로 자리를 떴고 화해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2년 그들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네 사람이 함께 대중 앞에 나타나며 잠시 통합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캐서린 왕세자비는 당시 그 순간이 자신이 해야만 했던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고 개인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이미 감정의 골은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 윌리엄 왕세자는 미래의 국왕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왕실의 안정과 자신의 직계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동생과의 관계 회복은 동생이 현재의 아내와 함께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한때는 서로의 가장 큰 슬픔을 위로했던 두 형제.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났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역사 속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윌리엄과 해리, 이 두 형제는 언젠가 다시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왕실의 비극적인 역사 속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기록되고 말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형제. 바로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균열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한때 끈끈했던 형제애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찰스 3세 국왕의 암 진단 소식은 영국 왕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리 왕자는 급히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한 아들의 발걸음. 많은 이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형제의 관계를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아버지 찰스 3세와 단 30분간의 짧은 만남을 가졌을 뿐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는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시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윌리엄 왕세자는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접촉 금지, 즉 절연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단순히 동서인 메건 마클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동생 해리가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동생과의 관계 역시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복잡한 가족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와의 관계가 전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까지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자신의 아내 캐서린과 자녀들, 즉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독이 될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그 사랑마저 뒤덮을 만큼 큰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윌리엄을 이토록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을 떠난 후 행한 폭로들이었습니다. 특히 해리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는 관계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책에서 해리는 자신의 형이 물리적으로 자신을 공격해 목걸이를 끊었다고 주장했고 형수인 캐서린 왕세자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건이 출산 후 베이비 브레인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을 캐서린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거나 자신의 립밤을 빌려주며 얼굴을 찌푸렸다는 등의 사소하지만 모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일화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왕비가 될 형수를 대중 앞에서 폄하한 것은 윌리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은 해리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고, 그들이 쏟아내는 거짓과 비난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완전한 단절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더 이상 해리 왕자 부부로부터 직접적인 불쾌감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론을 통해 퍼지는 간접적인 비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먹잇감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갈망하는 관심과 인정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소모를 막고 특히 캐서린 왕세자비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형제에게는 화해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고 다이애나 비의 동상 제막식은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자마자 해리 왕자는 곧바로 자리를 떴고 화해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2년 그들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네 사람이 함께 대중 앞에 나타나며 잠시 통합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캐서린 왕세자비는 당시 그 순간이 자신이 해야만 했던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고 개인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이미 감정의 골은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 윌리엄 왕세자는 미래의 국왕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왕실의 안정과 자신의 직계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동생과의 관계 회복은 동생이 현재의 아내와 함께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한때는 서로의 가장 큰 슬픔을 위로했던 두 형제.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났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역사 속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윌리엄과 해리, 이 두 형제는 언젠가 다시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왕실의 비극적인 역사 속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기록되고 말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형제. 바로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균열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한때 끈끈했던 형제애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찰스 3세 국왕의 암 진단 소식은 영국 왕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리 왕자는 급히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한 아들의 발걸음. 많은 이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형제의 관계를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아버지 찰스 3세와 단 30분간의 짧은 만남을 가졌을 뿐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는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시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윌리엄 앙세자는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접촉 금지.